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5월 달은 이 AP 시험 달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년 이 AP 피직스에 관련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FRQ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거 AP 피직스 공부하는 학생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 뭐 뷰수도 얼마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번에 슬쩍 하지 말까라고 잠시 생각했었는데 이 댓글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번이 AP 피직스 시험 전체가 이제 포맷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되기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풀 테스트 연습은 ett-test.com에서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AP Physics는 AP Physics 1, AP Physics 2, AP Physics C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P Biology, AP Chemistry 이것들은 AP 과목이 하나씩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AP Physics 같은 경우는 1, 2, C 두 과목 이렇게 4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이 컬리지 보드에서 약간 무언의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너가 스템 계열 이런 거 전공할 건데 이렇게 피직스 과목이 4개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매년 AP Physics 1만 이렇게 예측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나 C 인원보다 AP Physics 1을 공부하는 인원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MCQ가 50문제고 FRQ가 5문제 해서 총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나머지 시험들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전체 다 바뀌게 돼서 이 문제 개수가 40개가 되고 MCQ가 FRQ가 4개가 되면서 MCQ 시간은 조금 줄고 FRQ 시간은 조금 더 늘고 해서 전체 시간은 이제 똑같게 되는 건데 문제 개수가 줄고 시간이 똑같다는 의미는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조금 더 어려워지기 전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P Physics C 같은 경우는 이 Mechanics하고 E&M이라고 부르는 이 Electricity and Magnetism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1시간 반씩 시험을 봤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 3시간 시험이 되고 얘도 3시간 시험이 됩니다. 문제 수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 예상해 보자면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할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2024년도 5월 시험 예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원래 포맷에 집중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Physics 1은 유닛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자꾸 내년 얘기를 하게 되네요. 내년에 이 AP Physics 2에 있던 플루이드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범위가 더 많아집니다. 이 팬데믹 전에는 여기 유닛 8, 9, 10 이렇게 있었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유닛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었는데 범위가 너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범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덜 공부하고 시험 볼 수 있는 마지막 2024년 5월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P 과목 중에서 AP Physics 1은 5점 받기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에는 5점 받는 퍼센티지가 훨씬 더 적었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5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래도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괜찮은 퍼센티지입니다. AP Physics 1에서 5점 받는 비율 이 낮은 걸로 항상 매년 탑3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에 다른 과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렵다던 AP Lang이라든지 AP Lit 같은 경우도 5점 받는 비율이 지금 우리 AP Physics 1보다 높은 10.3%, 14.9%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어렵다던 APC, 뭐 AP World History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AP Physics 1보다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점 받는 비율이요. 그리고 참고가 되시기에 AP Calculus AB 같은 경우는 5점 받는 비율이 22.4%로 굉장히 높고 BC 같은 경우는 43.5%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AP Physics 1에 5점을 받는 비율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8.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AP Physics 1을 5점을 받아서 제출한다는 의미는 대학에서 봤을 때 그래도 꽤 어려운 과목을 잘 해냈군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매년 설명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작년 제 영상을 못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AP Physics 1 같은 경우에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MCQ, 그 객관식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객관식 문제가 50문제고 90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0포인트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50문제에서 0.8이라는 숫자를 곱하게 되면 40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40점으로 산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FRQ 같은 경우에는 5문제인데요. 이 5문제 아래에 이 sub question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문제보다 훨씬 많은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5문제밖에 되진 않지만 똑같은 점수 배점인 40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5문제가 45포인트인데 이 45포인트에서 0.888을 곱하게 되면 거의 40점이 됩니다. 그래서 40점, 40점, 토탈 80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45점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 50문제 대 5문제 있는데 점수가 포션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은 FRQ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마다 5점을 받는 커트라인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미니멈 한 점수를 받고 5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FRQ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플랜 쪽으로 가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MCQ 같은 경우에는 곧잘 굉장히 잘 맞아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MCQ 문제를 50개에서 40개 맞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FRQ에서 45점 배점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7점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런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미니멈 5점을 맞추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0.8을 곱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0.888을 곱하게 되면 자, 이것은 32가 나오고 이것은 23.976이 나오니까 도합 합쳐보게 되면 55.976이니까 약 56점을 맞게 되면 5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 80점 중에 56점 정도만 받아도 5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시험 문제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와 꾸준하게 공부한 우리 학생들은 95% 정도의 확률로 4점에서 5점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그 정도의 점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MCQ 같은 경우는 나오는 포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50문제 안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포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이고요. 제가 집중하는 것은 FRQ입니다. MCQ는 골고루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하시다 보면 50문제 중에서 40문제 맞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이 FRQ 같은 경우는 잘못 공부를 하다 보면 전체 45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45점 중에 5점도 못 맞고 그냥 시험을 끝내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 FRQ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예측하는 이 문제들은 MCQ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다 골고루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항상 예측하는 부분은 이 FRQ 문제 예측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또 바뀌긴 하지만 올해 마지막 시험까지는 FRQ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숏 앤서에서 2문제 그리고 뭐 이런 데서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자, 처음 설명되어 있는 이 experimental design 같은 경우가 12점짜리 문제고 이 두 번째 것도 12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점짜리 문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 따는 것을 집중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보여드린다고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항상 1번, 4번, 5번은 7점짜리 문제가 기출이 되게 돼 있고요.
2번하고 3번이 이 12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탄탄히 했다고 가정했을 때 2번, 4번을 다 맞추게 되면 24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초기에 목표한 27점에 3점밖에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다 맞춰도 거의 5점 가까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문제를 예측할 때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보다는 2번, 3번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계속 예측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5년서부터 쭉 집계된 것을 보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이한 그런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때 잠깐 문제 유형이 바꿨었는데 이 컬리지 보드에서는 문제 유형을 이때 바꾸려는 의도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 주기적으로 AP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문제 유형을 확실하게 이렇게 바꿔주는데 2015년부터가 딱 그 바뀐 그 연도이기 때문에 제가 2015년부터 집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 시험까지가 이 집계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포맷을 전부 다 바꾼 시험이 202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저는 데이터를 모아야 될 것이고 이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날 예정입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2번, 3번 이것을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것 이게 일단 1차 목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이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태까지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그 전년도에 나온 유닛이 2번, 3번에서 그 다음 해에는 거의 안 나오는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도 유닛 5에서 2번이나 3번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해에는 문제가 나오지 않죠. 예외적인 경우도 그래서 가끔 있긴 합니다. 2017년, 18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유닛 7에서 2번, 3번 중에 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2번, 3번 중에 한 문제가 또 그 다음에 출제가 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그 다음 해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원래 이제 5문제니까 2022년 같은 경우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7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7개나 동그라미가 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유닛이 복합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3번 문제가 유닛 4하고 7하고 뭐 복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유닛 4하고 7하고 복합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2개를 제가 이렇게 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래는 제가 작년에 이런 식으로 예측했었는데 이만큼 맞췄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거를 왜 복기를 잘 지금 안 하고 있냐면요. 예측한 게 좀 많이 틀렸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자, 작년 시험 같은 경우 보시면 다른 때랑 패턴이 좀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빨간색 동그라미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컨셉들은 이런 컨셉들이 나오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맞췄고요. 그렇지만 2번, 3번이 어떤 유닛에서 나오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좀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5점, 4점 맞는 비율을 집계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17년 거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2023년 같은 경우는 5점은 8.8%의 학생들이 5점을 받았고 18.3%의 학생들이 4점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1점을 받은 학생은 26.4%나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4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의 퍼센티지를 합친 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4점 이상 받은 학생이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 27.1%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작년에 일부러 시험을 어느 정도 쉽게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2023년 5월에 AP Physics 시험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예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 유닛 1, 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학에서 보면 곱셈과 덧셈처럼 다른 문제에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컨셉으로 많이 나와 있지 대놓고 그 컨셉만을 가지고 2번, 3번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복합 문제가 많아지고 굉장히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추세였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그냥 2번이나 3번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조금 더 주겠다 하는 의도이고 그 의도대로 이렇게 높은 퍼센티지를 가지면서 4점 이상의 학생들을 다른 때보다는 많이 배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가 다소 쉬웠으니까 지금 퍼센티지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4.5점 이상 받는 학생들의 퍼센티지가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낮추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 시험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독으로 2번, 3번 문제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 안 드렸는데 요 2022년에서 2023년 이 똑같은 유닛에서 또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나왔잖아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023년 같은 경우 유닛 3가 이 circular motion하고 gravitation이거든요. 이 2022년에 진짜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gravitation이 FRQ 2번, 3번 이외의 문제 또는 MCQ에서는 당연히 자주 나오는데 2번, 3번에는 이게 진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여기서 한번 냈어가지고 유닛 3에서는 2023년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023년에는 여기서 요거 하나의 개념만으로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그래서 좀 쉬워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4년에 다시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면 이 유닛 4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파트거든요. 이 에너지 파트는 제가 왜 노란색 셈으로 해놨냐면 다른 챕터에 같이 합쳐지면서 복합 개념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유닛 5 같은 경우는 2022년 쉬었고 2023년엔 FRQ에서 아예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컬리지 보드에서는 여기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의 확률로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좀 틀리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의 100%의 확률로 2번이나 3번에서 이번에는 유닛 5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낮은 확률로 유닛 6나 7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2024년에 내가 조금 계속 쉽게 내는 걸 유지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서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나리오보다는 이 시나리오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나 3번 문제의 배점이 크니까 그걸 예측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가장 확률 높은 것이 이 유닛 5 모멘텀인데 어떤 컨셉이 나올지가 아주 명백한데 이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 이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설명은 피직스 공부를 한 학생들은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 center of mass의 linear momentum이 컬리전을 한 다음에도 계속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일주일 뒤에 우리 학생들이 AP Physics 1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밖에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은 요거 하나만 골라서 한 놈만 쥐어 패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마 FRQ에서 한 2, 3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조금 더 남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부분도 조금 더 확장해서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포맷이 바뀌기 마지막 시험인 2024년 5월 시험 여러분들 잘 보시고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5월 디지털 SAT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에 따르면 저희 ETT 이 프랙티스 문제와 굉장히 유사했다는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기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